안녕하세요. 네,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설계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올인원 클라우드 ERP 솔루션 다이나믹스 365 비즈니스 센트럴을 소개하게 된 주식회사 딕스코리아의 윤경희 컨설팅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회사 딕스코리아는요,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앱의 컨설팅 및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파트너사이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365 비즈니스 센트럴의 전반적인 소개와 그리고 AI 기능들에 대한 전반적인 좀 궁금하신 사항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좀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의 순서는 먼저 그 비즈니스 센트럴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시작으로 하여서요. 비즈니스 센트럴 안에 있는 AI 기능인 코파일럿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활용 예시들을 데모로 보여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웨비나 세션 중간중간에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들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신 경우에는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채팅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365 비즈니스 센트럴은요, 우리 중견 또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적응을 하고 더 똑똑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비즈니스 성과, 업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클라우드형 ERP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365 비즈니스 센트럴은 다양한 혜택들을 주는데요. 기존에 쓰고 계시는 레가시 ERP 시스템이나 또는 타 시스템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단순히 입력하고 추출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각각의 업무 단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표준화하고 하여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데이터, 경영에 대한 각종 데이터들을 쉽게 추출하고 그로 인해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업무 통찰력 또는 의사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의 트렌드인 AI 기능을 비즈니스 센트럴 안에 내장을 하여서 고객들이 실제로 ERP를 사용함에 있어서 업무 생산성도 높일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또 나아가서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 성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그리고 계속 기능 강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비즈니스 센트럴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자, 우리가 예전처럼 ERP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러나 일단 이름 자체가 비즈니스 센트럴. 그래서 각각의 어떤 비즈니스라도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는 것들을 관리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모든 비즈니스의 중심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4만 개가 넘는 중견 사이즈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포브스에서 선정한 최고의 ERP로 2024년도에 선정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즈니스 센트럴이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하는 어떤 ERP에 그치지 않고요. 그래서 고객사들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혁신을 가져고 오는지를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센트럴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자, 일단 이후 세션에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은 드리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의 최상의 보안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유연성 그리고 확장성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작은 소기업에서 시작을 했다 중소기업의 단계를 거치고요. 중견,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시스템을 계속 교체를 해야 되거나 또는 시스템에서 그런 레가시가 됨으로써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같이 발맞춰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많이 AI 이런 코파일럿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코파일럿과 그리고 M365와의 우리가 연동이라든지 연계를 통해서 더욱 다양한 업무 시나리오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스마트하고 똑똑하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비즈니스 센트럴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사용하여서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고
또는 그 실제로 입력되어 있던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집계하고 추출을 해서 통찰력을 제공하는, 아마 전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포괄적인 비즈니스 관리 솔루션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추출을 하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은 휴먼 에포트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작업자들이 데이터 인풋에 단순히 시간을 할애하기보단 입력된 데이터 입력은 최대한 단순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입력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 위주에서 조금 하는 업무를 하시는 이제 관점도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에 더불어서 우리가 AI, 그 코파일럿의 이런 기능들을 더 활용을 한다면 그 사용자들이나 작업자들이 기존에 했었던 업무 방식뿐 아니라 이제 여기에 조금 더 나은 의사결정과 업무하는 방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업무에 있어서 좀 생산적이고 좀 원활한 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이나믹스 365 비즈니스 센트럴은요,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구동이 되고 있는 유일한 AI 기반의 스택을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센트럴의 코파일럿 기능은 차세대 AI를 제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수익성을 강화하는 비즈니스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센트럴 라이센스에 추가 없이 이 기능들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회사에 대한 어떤 정보를 넣는다라고 하면 가장 우려되고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보안 같은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보안과 기술에 근거해서요, 세계적인 수준의 엔터프라이즈급의 보안이나 이런 전산 관련 규정 준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비즈니스 센트럴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실행이 되므로 우리가 보안을 위한 뭐 인증에 대한 요소라든지 또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부분, 그리고 이제 전산이나 이런 데이터 관련된 뭐 각각의 각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뭐 이런 규정 같은 것들을 다 적용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전이면 대기업들이나 어떻게 보면 이런 혜택들이나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도 동일한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사이버 이런 보안 강화하고요, 연구 개발에 매년 10억 달러 이상씩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업계를 선도하는 이제 안정성이나 확장성, 그리고 이제 성능의 이제 이점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센트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보안들은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애저 기술 위에서 움직이지만 우리가 각 전 세계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하시는 기업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비즈니스 운영의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비즈니스 최종 결과로 나온 이제 어떤 재무적인 성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무적 경영 지표 성과들을 조금 더 빠르게 뽑아내실 수 있도록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매출 관점에서는 사실 뭐 견적을 넣거나 주문을 등록하는 이런 단순 작업이 아니라 기업 관점에서는 이 비즈니스 센트럴을 이용을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판매를 조금 더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고객 서비스를 조금 더 개선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회사의 좀 수익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좀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급망 관리, 우리가 유통사라든지 제조업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팔고 또는 원재료를 조달을 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재고가 흘러가는 이런 관계망 속에서 단순히 회사뿐 아니라 우리 서플라이 체인의 그 망 안에 있는 우리 이렇게 물건을 사오는 곳, 그리고 이제 파는 곳까지 뭔가 다 같이 연결을 시켜서 조금 더 다양하고 안정적이고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이제 코파일럿까지 적용이 된다면 조금 더 빠르고, 네, 조금 더 매력적인 어떤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즈니스 센트럴 이제 ERP의 그냥 간단하게 주요 기능들을 한번 좀 훑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스 365 비즈니스 센트럴은요, ERP 솔루션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회사에서 쓰고 계신 시스템들이 갖고 있는 기본 기능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무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회계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이제 영업관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수주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뭐 견적이라든지 수주, 그리고 이제 출고라든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청구 하는 일련의 이제 코어 프로세스들을 다 내장을 하고 있고요. 구매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구매에 대한 이제 가격 정책이나 또는 이제 구매처, 그리고 이제 구매에 대한 발주서 관리, 그리고 이제 구매에 대한 우리가 이제 채무 관리 같은 기능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비즈니스 센트럴은 전체적인 올인원 그 ERP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회계부터 시작해서 영업, 구매, 생산, 네, 재고 관리, 그래서 일련의 모든 이제 기능들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코파일럿 버튼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센트럴 안에 AI 기능인 코파일럿이 좀 내장되어 있는 그 메뉴들을 좀 표현해주는 장표이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그 비즈니스 센트럴 안에서 어떻게 코파일럿이 동작이 되는지는 이제 이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대기업과 마찬가지겠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먼저 일단 조직의 사이즈가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의 어떻게 보면 규모의 차이가 있겠지만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부분들은 뭐냐면 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이제 중소기업의 리더들은 각각의 업무 단위의 그 리더들이나 사용자들이 업무에 자기가 강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리더들이 각각의 역할에 맞는 업무에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기술이 조금 더 뒷받침해준다면 이 부분은 비록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기업 수준에 못지않은 업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스 365를 보시면 다이나믹스 365는 전 세계에서 쓰이는 어떻게 보면 범용화된 ERP 서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 각각의 기업들마다 만들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취급하시는 제품이 다를 것이고요. 또 산업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할 때 있어서 이미 검증되어 있는 많은 그 각 산업별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파트너들 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서 이렇게 산업별 앱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별 앱을 다이나믹스 365 비즈니스 센트럴 안에 인스톨을 하신다면 저희가 전 세계에서 다른 이미 검증받은 이런 산업별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든지 기능들을 굉장히 손쉽게 바로 우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강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는 ERP들이 따라올 수 없는 굉장한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전까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이제 비즈니스 센트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자, 그럼 이제 비즈니스 센트럴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사실 ERP에서 ERP를 어떻게 쓰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대동소이하겠죠. 뭐 견적 만들고 수주를 등록하고 이런 기능들보다는 비즈니스 센트럴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솔루션들이나 기존 제품들과 뭐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조금 더 특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 비즈니스 센트럴의 가장 큰 특장점은요. 자,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그 M365를 굉장히 많이 기업들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M365는 뭐 대기업뿐 아니라 굉장히 작은 소규모 기업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가장 큰 장점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계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센트럴과 M365 계정을 상호 연동해서 M365 관리자가 부여한 라이센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센트럴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M365에서 지정한 보안 그룹을 비즈니스 센트럴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효율적인 중앙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ERP 내에서의 어떤 특정 메뉴라든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상세 어떻게 보면 레벨은 비즈니스 센트럴 안에서도 권한 설정이라는 것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이제 비즈니스 센트럴 안에서의 권한 설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ERP 내의 특정 화면 또는 특정 데이터에 대한 접근 레벨을 더 세밀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M365 계정 통합이 가능함으로써 우리가 별도의 전산 조직이 없거나 또는 이제 전산 조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뭐 한 명 또는 이제 두 명의 한정된 리소스가 전체 전산 인프라를 관리하시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입퇴사자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업무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사용자 계정 관리가 매우 용이하고요. 또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회사에서 부여받은 단 한 개의 계정을 통해서 컴퓨터 로그인부터 시작해서 뭐 오피스 제품 그리고 이제 ERP 기능까지 모두 접속이 가능해서 우리가 매번 어떤 별도로 어떻게 보면 그 솔루션을 접근을 하는 계정 관리를 해야 되거나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 비즈니스 센트럴의 이제 보안 부분은요. 비즈니스 센트럴은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비즈니스 센트럴에 접근하려는 사용자의 위치 또는 이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기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이제 요소들을 모두 확인을 해서요. 모든 접근을 이제 철저하게 검증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접속을 이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M365에 있는 보안 그룹이 비즈니스 센트럴 내의 사용자 그룹과 권한 세트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365 관리자 계정에서 팀이나 그룹을 만들고 특정 그룹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한 다음 비즈니스 센트럴과 연동되는 이제 보안 그룹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센트럴 이제 ERP 안에서도 어떤 사용자 그룹 또는 사용자 권한 세트들을 합쳐서 관리하실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M365의 보안 그룹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는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보안 그룹과 비즈니스 센트럴의 사용자 그룹 그리고 이제 권한 세트를 활용한 그 제로 트러스트 비즈니스 센트럴 설계를 도식화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모든 접근에 대해서 이제 위치나 사용자, 기기 등이 신뢰할 수 있는지를 1차 검증이라고 하는 인증 절차를 마치게 되고요. 또 이제 2차로 우리가 모바일이나 이메일 등 우리가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이제 인증 방식을 통해서 이제 2차 인증까지 통과를 한 이후에 이제 ERP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비즈니스 센트럴 안에서 역시도 어떤 특정 화면이나 데이터 다니는 그 권한 설정에 의해서 이제 부여받은 그 안에서만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입력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ERP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주요 정보들을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변경을 관리할 수 있는 이력 관리 기능들이 제공이 돼서 어떤 특정 테이블 또는 이제 컬럼 또는 이제 필드 단위의 데이터의 변경에 대한 것들이 로그로 관리가 되는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한 이제 비즈니스 센트럴의 또 다른 강점 부분은요. 자, 멀티 컨트리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크게 걸리는 그 두 가지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메인으로 하다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일단 언어 부분에 대한 장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씀으로써 뭔가 우리가 시스템에서 그 나라의 세법이나 이런 요구하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세법을 잘 모르게 되면 굉장히 일단 해외 시장 진출에서 일단 주저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요 이제 북미 국가나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적으로 이제 현지 언어랑 그리고 이제 그 각 국가의 이런 세법들을 필요로 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직접 제공하지 않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이제 현지의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들이 현지 언어 및
그리고 이제 세법 또는 이제 기타 그 법규, 중요한 법규들 관련된 로컬라이제이션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센트럴을 도입을 하신 기업이라면 전 세계 어느 국가를 진출을 하시더라도 언제든지 필요한 기능들이나 이런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서비스들을 유연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점들이 큰 강점입니다. 네, 또 하나의 또 가장 큰 강점은요. 사실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은 이런 내부 통제 요구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클라우드 시장에, 클라우드 ERP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도 할 거예요. 작은 규모라도.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거고 이제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이제 접근 권한, 이런 내부 통제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보안 담당자, 뭐 여러 담당자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많이 회사 사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발생을 했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인력이나 이런 이제 자원이 조금 부족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니즈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회사 내부에 전문가가 없고 또 이제 외부 전문가에게 만약에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맡겨서 하자고 하기에는 많은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컨설팅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 내부 인력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따라갈 수 있는지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센트럴은 기본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요. 자, 클라우드 ERP인 비즈니스 센트럴을 도입을 했을 때 우리가 내부 통제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를 좀 도식화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SaaS 기반의 환경에서는요, 기본적으로 ERP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존 온프레미스와 다르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을 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SaaS 환경에서는 DB라든지 이런 OS나 이런 환경 같은 인프라 부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기업이나 어떤 개인들은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우리가 각 기업이 필요한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내부 통제 관점에서는 커스터마이징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지 부분들을 봤을 때는 커스터마이징을 하더라도 이런 개발 소스를 적용을 할 때는 이런 배포자가 비즈니스 센트럴 안에 그 앱을 업로드할 수 있는 특정 메뉴에 가서 그 어떻게 보면 그 개발된 소스를 업로드를 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B에 직접적으로 뭔가 변형을 가하는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기업에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이런 개발된 소스들에 대한 형상 관리는 데브옵스를 통해서 일단 수행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개발된 소스를 반영을 할 때에는 우리가 배포자로 지정되어 있는 담당자가 이 개발된 소스를 앱 형태로 패키징을 한 다음에 비즈니스 센트럴 화면 안에서 특정의 이제 허용된 사용자가 업로드 메뉴를 통해서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에서 보다시피 일단은 어떤 사용자도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직접적인 변형은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에서는요. 자, 이제 M365 보안 그룹을 비즈니스 센트럴 보안 그룹과 이제 동기화를 하고 또 이제 만약에 이게 동기화가 되게 되면 권한하고 이 라이센스가 자동으로 이제 할당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M365의 사전에 그 지정된 보안 그룹에 이제 어떤 특정 사용자를 추가를 하게 되면 그 보안 그룹에 맞는 이제 비즈니스 센트럴 내에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방식이고 사전에 만약에 할당되어 있는 보안 그룹에서 정한 권한 이외에 어떤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내부 통제 담당자 일단 승인을 득한 이후에 이제 시스템 내에서 이제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리자 같은 경우는 일단 권한의 변경을 가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승인되어 있는 어떤 문서가 있겠죠. 그 승인된 문서를 근거로 보안 그룹에 권한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ERP의 권한 세트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권한이 변경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력이나 승인된 문서들의 근거는 이제 추후에 이제 전산감사 등의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어서 충분히 비즈니스 센트럴 안에서도 우리가 내부 통제나 이런 전산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센트럴은요, 이제 ERP 제품이다 보니, ERP 서비스다 보니까 우리가 주요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변경을 가했을 때, 비록 내가 권한 있는 담당자라고 하더라도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력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메뉴에서는 이런 것들을 체인지 로그라고 하는데요. 이런 체인지 로그를 설정을 통해서 이제 특정 테이블 단위 또는 이제 그 테이블 내의 특정 필드 레벨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모든 변경 이력에 대해서 변경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이제 변경자,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력 추적은 이제 추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전산 감사나 이제 이력을 봤을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런 기능들이 이제 좋은 것은 이제 담당자들이 어떤 이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수로 값을 바꿨을 때 이제 이전 값을 다시 찾아갈 수 있을 때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업무에서는 이런 추적을 뭐 전체 ERP의 모든 트랜잭션에 달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세팅이라든지 주요 이제 마스터 데이터들 같은 것들에 이제 걸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이 슬라이드는 그냥 전반적인 저희가 그 내부 통제에 그 전산 관련된 이제 승인 절차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좀 기재를 해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제 내부 통제라는 이제 전산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IT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전반적인 처리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ITGC를 적용해야 되거나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아마 위와 같은 프로세스로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최종 뭐 버그가 있거나 어떤 IT 이슈가 생기고 그게 마지막 해결될 때까지 일련의 이제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라인 그리고 이제 시스템 내에서 관리되는 것들이 다 이제 시스템 내에서도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제 문서랑 시스템에 항상 같이 일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 대응이 정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이제 클라우드 ERP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변형을 가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우리가 아까 그 개발된 소스를 패키징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스를 실제로 시스템에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비즈니스 센트럴 화면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하는 이제 메뉴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다 보면 자 이제 각각의 그 배포된 소스들은 그 배포 이력을 추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각각 이제 소스가 뭔가 배포되는 이렇게 새로운 소스가 배포가 될 때마다 그 소스의 이름 그리고 버전 그리고 배포된 일시 그리고 이제 상태 등 이렇게 상세한 정보들을 쭉 추적해서 관리하고 확인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또 이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가 베이스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이제 정기 배포를 해주고 있는데 매년 근데 우리가 MS에서 배포를 했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MS에서 올라온 새로운 기능과 지금 우리 회사에서 기존에 쓰고 있던 이런 기능들이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자체적으로 라이프사이클 팀에서 테스트를 하고 실제로 프로덕션에 반영을 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그 릴리즈를 반영하는 이런 배포 주기도 회사에서 충분히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커스터마이징 된 기능들이 그 MS의 가장 최신의 플랫폼 버전에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자체 테스트를 다 완료한 이후에 정상 동작이 확인이 되면 이 업데이트를 실제로 프로덕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그레이드 동기와 주기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 동기와 주기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내에 적용하기 이전에 일단 이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센트럴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확장성 플러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런 동기와 매년 발표되는 그 새로운 업데이트에
각각의 고객사들 특징과 그 어떻게 보면 라이프 사이클 주기에 맞춰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클라우드 ERP 서비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프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담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프라에서 해야 되는 굉장히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백업 및 장애 관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 비즈니스 센트럴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본적으로 백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이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업은 ERP 서버를 관리하고 이런 데 신경을 쓰지 않고 기업은 말 그대로 비즈니스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MS에서 인프라 관리를 해주고 백업이나 장애 부분을 다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비즈니스 영속성 그리고 이제 재복구, 그러니까 재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복구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해서 자유로워지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백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우리 예전에 서버실에 서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백업 주기를 정했죠. 사람이 딱 들어가서 백업 주기가 되면 했다면 지금 현재 클라우드에서는 우리가 이제 백업 같은 경우에 주기를 보면 일단 매주 전체 백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단위로 전체 백업과 더불어서 우리가 매일 차등 백업을 또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 10분 단위로 우리가 로그 백업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백업이 진행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8일 동안 보관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28일 사이에 어떤 특정 시점에 데이터를 복원해야 될 어떤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특정 시점을 지정해서 우리가 바로 굉장히 빠르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가용성이나 이제 이중화 등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의 중단 없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어떻게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나 손쉽게 복구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비즈니스 센트럴이 갖는 또 강점 중에 하나는요. 자, 파워 플랫폼 연동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파워 플랫폼 연동까지 한다면 우리가 정말 다양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아마 타 솔루션이나 서비스에 비해서 굉장히 큰 강점일 거라고 보여져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많은 장점들 중에서 또 한 주제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는요.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365 비즈니스 센트럴의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및 승인 워크플로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한 화면이에요. 그래서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활용을 한다. 그럼 그 강점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자동화, 그렇죠? 일단은 업무 처리가 간소화되고요, 빨라지고, 그죠? 실수가 뭔가 줄어들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워크플로우를 쓴다라고 하는 강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업무 처리를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한 가지 예시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뭐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승인자가 물론 그때그때 사람의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승인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뭔가 비즈니스 승인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체크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워크플로우 룰에 사전에 정의를 해놓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용자 실수나 업무 누락,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내부 통제 관점에서 어떤 승인의 프로세스를 꼭 타야 되는 것들을 누락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센트럴 안에 있는 그 워크플로우 플러스 우리 파워 플랫폼 안에 그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하는 자동화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를 더 접목해서 활용을 한다면 단순히 ERP 내에 있는 데이터를 승인을 하고 어떤 이제 그 ERP 내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을 벗어나서 조금 더 확장돼서 우리가 아웃룩을 연계한 시나리오 또는 우리가 팀스의 그 알림 기능 같은 것들까지를 활용한 다양하고 조금 더 폭넓은 자동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를 구상해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사내의 어떤 업무에 그치는 것 이외에 우리가 공급망 관리의 주체인 벤더라든지 또는 고객과 연관되어 있던 어떤 비즈니스 업무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 나가는 이런 아이디어까지도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번 장표에서는요. 자, 일단은 하나 아까 파워 플랫폼 그리고 M365와 이런 되게 아주 자연스러운 연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그러면 비즈니스 센트럴이 어떻게 연동이 되고 데이터를 공유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추가한 화면이고요. 자, 팀즈와 비즈니스 센트럴 사실 두 개의 다른 앱이죠. 그런데 이런 두 개의 다른 앱이 어떻게 보면 상호 전환이 필요 없이 그 데이터들을 바로 공유하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요, ERP 안에 있는 이제 특정 고객 정보를 팀즈로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고객사가 만약에 이제 뭐 여신이 넘어서 우리가 영업 담당자, 어떻게 보면 영업 지원 담당자한테 이 고객사에 연락을 해서 뭐 여신을 늘려야 된다. 이런 정보들을 해보라고 했을 때, 뭐 고객명, 그러면 이 고객이 왜 여신은 기존 부여된 여신은 얼마고, 그럼 지금 현재는 얼마가 초과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사실 봐야 그 영업지원팀도 고객과 연락을 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그 ERP 안에 있는 고객 정보를 이렇게 팀즈로 바로 같이 공유를 해주게 되면 영업지원 담당자는 비즈니스 센트럴이라고 하는 앱을 따로 띄우지 않고도 바로 팀즈에서 버튼을 눌러서 이 고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을 다 파악을 한 상태에서 고객과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소통된 정보들을 또 팀즈로 빠르게 또 관리부서에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해준 거나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 공유부터 시작해서 업데이트까지 이런 내부 이제 협업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화면 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손쉽게 복잡한 설정 없이 그냥 M365에 있는 다양한 앱들과 비즈니스 센트럴을 연결을 해서 업무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자, 파워 플랫폼 중에 많은 서비스들 중에 하나 또 파워 BI라고 지금 많이 쓰고 계신 기업들도 있으시고요. 또 아직 도입하지 않으신 기업들이 있으시다면, 자, 이제 그 BI를 쓰시는 이유는 자,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그렇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서 단순히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를 단순히 확인만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아까도 팀즈와 같은 케이스인데 굳이 우리가 파워 BI 앱을 따로 띄우지 않더라도 파워 BI를 쓰고 도입을 한다면 비즈니스 센트럴 안에서 우리가 이제 파워 BI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이제 뭐 이렇게 대시보드라든지 이제 리포트들을 구현을 해서요. 다양한 이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센트럴 안에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제 핵심 성과지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비즈니스 센트럴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 이외에 기업에서 내가 필요한 거, ERP 이외에 만약에 우리가 CRM으로부터도 데이터를 뭔가 조인을 해서 봐야 되는 정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미 BI로 사전에 다 정의돼서 개발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ERP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좀 빠르게 하실 수 있는 이런 장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AI가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근거한 뭐 트렌드라든지 또는 이제 이상 징후 같은 것들을 좀 빨리 사용자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중요한 이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중요한 인사이트들을 제공을 해서 조금 더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강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저희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사스 서비스인데 클라우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조금 안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쉽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은 이미지고요.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비즈니스 센트럴이 얼마나 유연하게 확장을 할 수가 있고 안정적인지, 커스터마이징을 하더라도 안정적인지 요것들을 한 그림으로 이렇게 좀 쉽게 보여드리는 예시이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레고에서 우리가 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편적인 블럭이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걸 계속 붙이겠죠. 붙이고 만들고 연결해 나가고 또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떼어내서 다른 블록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원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센트럴은 그렇게 레고와 같이 원하는 비즈니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시스템도 저렇게 구성이 가능한 기업에 특화되어 있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ERP입니다. 그래서 자, 맨 아래 그림에 보시면 맨 아래 파란 블록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뭔가 제공하는 그 레이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이런 표준 앱이라고 하는 것들은 ERP에서 제공하는 이제 코어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코어 프로세스 같은 부분으로 인해서 기본 제공하는 기능들이 부분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영역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이나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베이스, 제일 중요한 베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맡기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운데 이제 회색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우리 회사 동일한 산업을 가진 비즈니스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아까 산업별 앱을 내가 인스톨을 했어요. 그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한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저 회사에 들어가는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이제 회색 블록은 우리가 기업 맞춤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하진 않지만 추가적으로 개발된 이제 확장된 앱을 이제 붙이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업의 특화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붙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용 ERP지만 우리 회사의 특징과 요구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만든 부분들,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새로운 유형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ERP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기능들을 또 추가적인 블록, 아까 말씀드린 앱 형식으로 만들어서 계속 기능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가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 시스템, 그러니까 베이스 어플리케이션과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영역들이 기본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안정성하고 호환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구조라서 우리가 범용 표준 기능 이외에 아무 걱정 없이 이제 회사에서 필요한 요구 사항은 충분히 다 수용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강점들을 어떻게 보면 또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은 제가 그 레고로 되게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이런 표준 앱과 자, 기업에서 필요한 이제 앱을 반영을 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렇게 좀 그 화면을 좀 예시를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 우리 회사 그 비즈니스 센트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앱들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이 제공되고 있고요. 이 화면에서는 우리가 설치된 앱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버전, 그리고 이제 게시자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앱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는지 여부도 여기 우측에 보시면 is installed라고 하는 항목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서 내가 배포한 앱이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도 손쉽게 메뉴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요, 항상 아주 매년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기능 업데이트를 계속 해두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이제 가장 빠르게 25년 10월에 배포될 예정 기능들 중에 이제 주요 기능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신규 뭔가 업데이트가 됐을 때 갑자기 뭐 이걸 짜잔하고 하는 거 하지 않고요. 우리가 다음번 버전에 이런 기능들이 새로 들어올 것이라는 걸 사전에 이렇게 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런 기능들이 우리 회사에 접목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들도 필요하다면 스터디를 해가면서 조금 더 이 시스템이라든가 새로운 기능들에 빠르게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이제 올해 10월에 출시될 예정에 있는 게 주요 기능들을 이렇게 딱 보시다 보면 첫눈에 띄는 게 AI 기능을 굉장히 강화하는구나, 이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제 AI 기능인 코파일럿을 이용한 많은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기능은 우리가 이제 CSRD 관련 이제 지속 가능성 공시 요건이 이제 필요한 기업들을 위해서
그 비즈니스 센트럴 안에서 각종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도 더 추가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지금 현재 이렇게 작게 하시는 기업들은 별로 와닿지 않겠지만 우리가 해외로 딱 진출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저런 개념들이 바로 우리 기업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건데, 이럴 때 고민 없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을 잘 설정하고 활용을 하신다면 빠르고 좀 더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해외 비즈니스를 하시는 고객들은 이미 이런 기능들을 하고 계실 거고요. 또 이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크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보면 또 특이한 부분들은 이제 코파일럿 및 에이전트를 이제 위한 개발 및 테스트 도구들을 좀 제공한다라는 부분들도 더 강화가 될 거고요. 또 이제 페이지 스크립팅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추가해서 기업에서 시스템들을 조금 더 유연하고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많이 추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산을 모르는 일반 사용자들 관점에서 보다 보면 우리가 이게 웹에서 구동이 되는 거다 보니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 용이성이 좀 향상되는 어떻게 보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UX가 개선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검색할 때 이런 필터 기능들이 좀 더 개선된 부분들, 키보드 조작성이 좀 개선되고 이러한 이제 기능들이 있죠. 사실 이 장표에 한 장에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되게 세세한 것들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AI 기능들이 강화가 되고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지금 올해 10월 출시 예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년 후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R&D나 이런 최신 기술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기술이 어떻게 변해갈지 사실 알기 어렵지만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릴리즈 플랜만 잘 따라간다, 같이 여기에 몸을 실른다면 우리 기업도 타 기업에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수준의 보안이라든지 기능들을 우리 업무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큰 다이나믹스 365 비즈니스 센트럴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막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견적 만들고 주문 넣고 이런 건 관심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 다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약간 데모를 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 자, 비즈니스 센트럴 안에서 이제 코파일럿이 어떻게 되는지, 코파일럿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두 번째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자, 비즈니스 센트럴의 코파일럿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자신문에서 게시했던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코파일럿을 도입한 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약 29% 정도의 기업들이 한 약 평균 29% 정도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받고 68% 정도의 업무 품질 개선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 시간으로 환산을 한다면 하루 평균 약 15분에서 30분 정도 업무 시간 절감 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 어느 정도 효과는 많이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처럼 코파일럿을 이용해 업무 방식의 변화를 주자. 그래서 업무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의 성장을 이루자라고 하는 이제 슬로건에서 보여주듯이, 자, 그럼 이제 비즈니스 센트럴의 코파일럿이 어떻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변화를 주는지를 제가 하나씩 좀 예시를 설명드리고 보여드리면서 좀 더 이해를 같이 해보는 좀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파일럿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코파일럿은 좀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이 기능들이 이제 섞여서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안내 기능. 있는데 이 안내 기능은 어떤 개념을 설명해 주거나 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좀 도움이 주는 데 좀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고요. 검색 기능은 우리가 요 단어에서 느끼시다시피 어떤 기록을 찾거나 페이지를 찾거나 이렇게 보면 어떤 검색을 좀 빠르게 찾아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색을 할 때는 물론 자연어 질문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 기능은 이렇게 또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업무에서는 거래명세서랑 내가 세금계산서에 데이터를 비교를 하고 싶다. 그래서 뭔가 다른 값을 추출해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비교를 일단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조금 더 쓰실 수 있는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이제 분석 기능은 이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뭔가 분석을 해가지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인사이트를 이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한 기능은 제품에 대한 뭐 설명을 작성해 주거나 기록을 위한 뭐 번호, 우리 ERP 같은 경우에 왜 설정하잖아요. 우리가 매년 새해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면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제한을 해주고 세팅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파일럿, 이런 비즈니스 센트럴 안에 코파일럿의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주로 반복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 검색, 또 반복적인 데이터 비교 작업, 반복적인 뭐 분석 작업,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코파일럿을 먼저 종류를 좀 살펴볼게요. 이제 코파일럿은 이제 크게 이제 제너럴 코파일럿, 에이전트 코파일럿, 그리고 애저 오픈 AI 코파일럿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래서 제너럴 코파일럿은 코드에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노코드로도 일반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이런 이제 시나리오 구현이 가능합니다. 에이전트 코파일럿은 엑셀 매크로 등 이제 로코드 수준의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외부 시스템과 연동된 뭐 챗봇 또는 이제 자동화된 대화 관리 등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어떤 특정 목적의 AI 챗봇이나 자동화된 대화 처리를 이용한 이제 활용 시나리오가 가능할 거고요. 애저 오픈 AI는 프로코드 수준의 어떤 전문적인 개발자가 오픈 AI 기반 이제 언어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되게 다양하고 좀 더 고급 수준으로 다양한 이제 활용 시나리오를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파일럿은 뭐 영어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어로도 자연어로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기본 코파일럿 기능 중 화면에서 이게 하나의 화면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제품의 주요 특성을 강조한 어떤 매력적인 제품 설명 문구를 좀 만들어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이번에 신제품을 출시할 거예요. 빨리 신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어떤 문구로 내가 이 제품을 소개하는 문구를 만들어 볼까라고 했을 때는 저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마케팅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마케팅 콘텐츠를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사용자, 마케팅 담당자가 그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좀 더 부각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제 여기 있는 툴들을 이용해서 좀 더 강조를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수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품목을 그렇죠? 이제 R&D 쪽에서 이제 품목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센트럴의 마케팅 담당자가 비즈니스 센트럴의 이제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신규 론칭 이 마케팅 문구를 좀 제안받고 싶어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 텍스트를 만들어 주니까 이걸 보고 이 내용이 마음에 들면 유지를 하는 거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기에 강조라든지 뭔가 변동을 가해서 이런 문구들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우리가 어떤 문구를 할까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네. 네,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요. 코파일럿 챗을 이용해서 한번 손쉽게 그 제품의 속성 정보를 포함한 홍보 문구를 한번 제안받아 보고 싶어서 하는 예시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그런 코파일럿에 보시면 이제 코파일럿 챗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품목의 속성 정보를 제안을 받는 홍보 문구 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ERP 안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얘가 추출을 해서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주는, 제안을 해주는 이런 간단한 활용 예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이제 또 한번 보여드린 것은 그 자연어를 한번 이용해가지고요. ERP 안에 있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하는 예시를 조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하는 이제 기본 코파일럿에 일단 보시면 복잡한 게 없이 그냥 데이터 검색으로 해서 AI가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주게 되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페이지에 보여지지 않는 숨겨져 있는 필드라든지 숨겨져 있는 정보들까지 얘가 다 인식을 해서 그 데이터의 값을 내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되게 손쉽게 우리가 자연어로 말을 하듯이 해서
분석 자료를 얻어낼 수 있을 때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좀 예시가 될 것 같고요. 네, 목록 분석 이렇게 누르면 그래서 아까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옛날 같으면 우리가 뭐 검색 조건 값을 넣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 없이도 손쉽게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고요. 형식은 보면 자동화된 피벗 형식으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 이 안에서도 우리가 조건을 조금 더 추가하여서 결과값을 얻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코파일럿 요약 기능이고요. 코파일럿으로 우리가 이제 제품 관련된 이제 우리 아까는 뭐 제품에 대한 문구 같은 걸 만들어 제안해 달라고 했다라고 하면 내가 이 제품에 대해 이 책상에 대해서 궁금해. 매출도 궁금하고요. 재고도 궁금하고 이 품목과 관계된 것들이 궁금했을 때 한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정보들을 이 코파일럿이 나에게 제공해 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품목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 품목이 되게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이 품목에 대해서 요약 기능을 하니까 보면 이 품목의 재고라든지 뭐 이런 정보도 있죠. ERP 안에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력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대로 원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전까지 보여드렸던 건 비즈니스센트럴에서 기본 제공하는 코파일럿 기능이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기능들은 추가되고 있어요. 다양한 시나리오로 접목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을 때 그러면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우리가 커스텀된 코파일럿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데모를 바로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회사 내에 육아휴직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력을 우리가 대체 인력을 뽑는 공고를 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풀타임을 뽑을 필요가 없고 만약에 파트타임을 뽑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몇 시간을 근로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조건들을 좀 공고를 할 때 내야겠죠. 그래서 인사팀에서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이제 한 상태일 때 를 이제 시나리오로 하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기존 에즈이즈 우리가 코파일럿 도입 이전에는 만약에 이런 요구가 발생을 하면 개발자가요, 요일별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요일별 근무 시간 집계를 기능을 일단 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하고요. 일반 사용자가 거기에 어떤 특정 개발자가 사전에 정의해놓은 조건값들을 넣고 그걸 이제 엑셀화 시키고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출력해서 인사팀에 전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케이스의 단점은 만약에 인사과에서 요구하는 이제 데이터 추출 조건이 바뀌면 개발자가 뭔가 또 추가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코파일럿을 적용하게 됐을 때는 사용자가 직접 프롬프트만 입력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고요. 그걸 다음번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일럿을 적용하기 이전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조건값들을 꼭 넣고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 되는 방식이었다면 코파일럿을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네, 코파일럿에서는 일단 우리가 커스텀 코파일럿을 만들었고요.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일했던 걸 봤을 때 여기 코파일럿 근무 시간 계산, 저건 커스텀 코파일럿을 만든 거예요, 기업에서. 그래서 만들어서 컨설팅 팀에 있는 사람들의 쭉 근무 시간을 추출할 거예요. 3개월의 기간을 넣고요. 자, 조건을 이제 자연어로 넣는 거예요. 자, 이 중에 한 명에 대한 근무 시간에서 어떤 예외 조건을 난 주고 싶은 거예요. 자, 포함해줘, 뭐 빼줘,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주면 코파일럿이 이렇게 데이터 추출을 쫙 해줬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엑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시나리오가 아까 손으로 넣었었던 거와의 차이점은 코파일럿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검색 조건 값들을 자연어로 옵션 변경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개발자의 의존도가 없어지게 되는 강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짧아서 되게 비즈니스 센트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오늘 세션을 통해서 다이나믹 365 비즈니스 센트럴이 기존에 쓰시던 ERP들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따라올 수 있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비즈니스 센트럴을 도입을 하신다면 지금 회사와 본인들의 업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를 상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으로 이제 기업 업무 효율성 강화 및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는 최고의 클라우드 ERP 서비스 비즈니스 센트럴에 대한 이제 많은 궁금증이 해결됐기를 바라고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아까 채팅에 남겨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고 추후에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을 주시면 더 심도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